자,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VCS 스코어와 하스티 스코어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VCS 스코어와 하스티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페이션트 리포팅 아웃컴에 대해서 유용성, 그리고 이들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CS 스코어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외에 의사가 시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맥류, 정맥 부종, 색소 침착, 염증, 궤양 등이 평가의 척도가 되고요. 최근에는 그 압박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하스티 스코어는 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의사의 입장에서 CEAP 분류를 사용해 왔습니다. VCS 스코어는 계속 리비전이 되고 있고요. 환자의 스스로 변화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쓸만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메리칸 비너스 포럼에서도 진행한 만성 정맥 질환 환자에 있어서 치료 후 임상 경과를 평가함에 있어 그레이드 1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의 경과를 평가하는 것 외에 환자 입장에서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CAP 분류와 함께 기록을 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전 하루 종일 그 통증이 있었으며 종아리와 허벅지에 정맥류가 있었고 발목 위 아래에 이제 부종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또한 발목 부위에 피부 침착과 궤양이 있어서 하루 종일 압박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CAP 분류상 C3에 해당하고요. VCS 스코어는 13으로 평가가 됩니다. 환자는 수술 후 정맥류는 좀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CAP 분류상 C2로 큰 호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상과 시진상 속에는 많이 호전이 되어서 VCS 스코어는 3으로 큰 호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스티 점수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매우 호전된 것으로 보였고요. 반대로 CAP 분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진행한 경우지만은 수술 전에 증상이 별로 없었던 환자는 오히려 VCS 스코어와 하스티 스코어는 수술 후 큰 호전이 없는 것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단적 보호를 보시면은 정맥류에 있어서 세그멘탈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 5년 후 환자의 삶의 질과 수술 후 효과를 VCS 스코어와 CAP 분류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수술 후 5년이 경과여도 90% 이상의 높은 폐쇄율을 보였고요. 하지만 CAP 분류로 봤을 때는 수술 전에는 대부분 C2, C3였지만은 수술 후 C1, C2로 큰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VCS 스코어로 평가해 봤을 때는 수술 후 굉장히 많은 유의한 호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시행한 다기간 연구에 있어서 대복제 정맥의 그 배나실 치료를 하였을 때 시술 후 6개월 94%의 높은 폐쇄율을 보였고요. VCS 스코어도 4.3에서 1.3으로 매우 유의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하스티 스코어는 환자의 증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대복제 정맥 수술 후에 평가에 유용하고요.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VCS 스코어와도 다른 설문조사도 유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자가 이러한 증상들이 하루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무덤 보고에 따르면은 대복제 정맥 부전 환자에 있어서 경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있어 수술 전 하스티 스코어, VCS 스코어 모두 큰 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하스티 스코어는 수술 후 혈관 초음파 결과와는 큰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혈관 초음파에서는 큰 호전이 없지만은 환자 임상적 증상은 매우 좋아진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페이션트 리포트 아웃컴에 대해서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정맥 질환 환자들의 수술 전후 정맥 직경과 리플러스 정도를 임상적 결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총 728건을 연구하였고요. 평균 나이는 55.2세, 평균 BMI는 24.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하고 BMI는 CAP 분류상에서는 큰 유의한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AP 분류와 하스티 스코어 간에는 연관이 있었고 또한 VCS 스코어와 하스티 스코어 간에도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였습니다. 수술 전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다이아미터와 리플럭스 타임은 CAP 분류와 비교했을 때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의 경우에는 연관이 있었지만은
스몰 사피너스 베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스티 스코어로 봤을 VCS 스코어는 둘 다 모두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 모두 다이아메트와 리플러스 타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 외에도 스몰 사피너스 베인의 다이아미터하고 리플러스 타임도 모두 VCS 스코어, 하스티 스코어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나이와 BMI는 CAP 분류와 연관이 없었지만은 하스티 스코어와 VCS 스코어는 CAP 분류와 강한 연관성이 있었고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의 다이아미터는 CAP 분류와 연관이 있었지만은 그의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의 리플러스 타임, 스몰 사피너스 베인의 다이아미터 리플러스 타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 염증 시간은 CAP 분류상 C6와 C1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경우에는 연관이 없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스티 스코어와 VCS 스코어는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과 스몰 사피너스 베인의 다이아미터와 리플러스 타임 모두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성 정맥 질환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하스티 스코어와 VCS 스코어가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환자 증상을 평가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극단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어떤 증상을 겪었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하스티 스코어와 VCS 스코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설문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평가하는 CAP 분류 그리고 환자가 평가하는 하스티 스코어 그 중간을 이루는 VCS 스코어는 모두 전면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척도를 모두 종합하여 사용하면 환자의 치료 전 상태를 파악하고 장기간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술 적응증을 저희 결정할 때에도 CAP 분류상에서는 C4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출혈이나 플레바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absolute 인디케이션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디플렉스 스캔상에서도 리플러스 타임이 한 0.5초 정도로 애매한 경우에 하스티 스코어하고 VCS 스코어를 적용을 하면은 어떤 수술에 대한 에비던스나 인디케이션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척도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환자의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상승시키고 그런 데 목적을 두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